사람을 판단하기 가장 어려운 순간은 말을 잘할 때도 아니고 겉모습이 좋아 보일 때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순간에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사람을 만나 밥을 먹을 때입니다. 식사 자리는 누구나 긴장을 풀고 가장 자연스러운 태도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온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밥 한 번 같이 먹어보면 그 사람은 다 보인다고. 말투는 숨길 수 있어도 태도는 숨기기 어렵고 계산은 감출 수 있어도 습관은 그대로 나옵니다. 특히 노년으로 갈수록 이 식사 자리에서 보이는 모습은 그 사람의 평생 살아온 방식과 인생관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람을 만나 밥을 먹을 때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 아무 미련 없이 조용히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험담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노후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새로 사귀는 일은 즐거움보다 피로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무나 가까이 두면 안 되고 아무 관계나 유지하려 애쓰면 안 됩니다. 특히 밥자리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앞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알게 된 사람과 몇 번 식사를 같이 하던 한 7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잘 통하고 나이도 비슷해서 친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할 때마다 이상한 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늦게 나오면 직원을 향해 표정이 굳어지고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덜거리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성격이 급한가 보다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그 불편함은 식사 자리를 넘어 일상 대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뒤늦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을 때 이미 다 보였는데 괜히 좋게 보려고 했다고. 노후에 가장 후회되는 인간관계는 몰라서 맺은 관계가 아니라 알고도 눈 감고 이어간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면 왜 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어떤 본성을 보여주는지 시니어의 눈높이에서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사람을 만날 때 괜히 마음 쓰지 않게 되고 관계 때문에 후회할 일도 크게 줄어듭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일수록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부터 첫 번째 이야기로 밥자리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위험한 모습 하나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만나 밥을 먹을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모습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식당 직원이나 서빙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본성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잘 보일 이유도 없고 손해볼 이유도 없다고
본인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태도는 연출이 아니라 습관 그대로 나옵니다. 밥이 조금 늦게 나온다고 표정이 굳어지고, 사소한 실수에도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상대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평소에도 자기 기준이 흔들릴 때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과 처음 식사를 하게 된 한 60대 후반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대화도 무난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오자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작은 소리로 투덜거렸고, 직원이 지나갈 때마다 불만을 흘리듯 말했습니다. 그 여성분은 처음에는 그저 입맛이 까다로운가 보다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식사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만이 음식에만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화 중에도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말이 많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쉽게 깎아내리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성분은 다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 저렇게 쉽게 불만을 드러내는 사람은 나중에는 반드시 나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일 거라고. 이 판단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대상에게 가장 솔직한 태도를 보입니다. 식당 직원, 운전기사, 청소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권력과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노후에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달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불만과 날카로움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세상 탓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주변 사람을 탓하고 마지막에는 당신을 탓하게 됩니다. 밥자리에서 직원을 무시하는 태도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위험 신호입니다.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할 모습은 계산과 관련된 태도입니다. 돈을 아끼는 것과 계산에 집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식사 내내 가격 이야기를 꺼내거나 자기가 낸 것과 남이 낸 것을 유독 강조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주 적극적이지만 자기가 손해본다고 느끼는 순간 태도가 급격히 바뀝니다. 노후에는 이런 관계가 특히 치명적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 주고받으며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계산은 관계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밥자리에서 이익과 손해를 지나치게 따지는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은 사람보다 상황을 먼저 보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관계를 이어가면 대화는 점점 피곤해지고 마음은 점점 다치게 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모습은 자기 이야기만 하는 태도입니다. 식사 자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고 당신의 말에는 형식적으로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관계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말이 잘 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대의 존재를 필요한 청중 정도로만 대합니다. 노후에는 이런 관계가 유난히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마음을 털어놨는데 혼자 남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자리에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그 관계는 조심스럽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즐거움을 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 밥을 먹을 때 두 번째로 반드시 살펴봐야 할 모습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태도입니다. 특히 음식을 대하는 방식과 식사 예절을 대하는 태도에는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온 생활 습관과 인생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자기 편한 대로만 행동하고 주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그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아직 수저를 들지 않았는데 혼자 먼저 먹기 시작하거나 대화가 한창인데도 휴대전화만 내려다보며 건성으로 반응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타인의 리듬과 감정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과 처음으로 점심을 함께한 한 70대 초반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말도 부드럽고 인사도 정중해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 앉자마자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휴대전화를 꺼내 계속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대화를 건네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하고 다시 휴대전화로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그 남성분은 처음에는 요즘 다들 그렇지 하며 넘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사 내내 그 태도는 바뀌지 않았고 결국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이 느낌이 들면 그 관계는 이미 어긋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사 자리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결코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노후에 이런 사람과 자주 어울리면 대화는 점점 줄고 마음은 점점 고립됩니다.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할 모습은 음식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드러나는 과도한 자기중심성입니다. 음식을 고를 때 상대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거나 자기 입맛만을 기준으로 모든 선택을 밀어붙이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사소한 결정에서도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식당을 고를 때, 메뉴를 정할 때, 자리를 잡을 때까지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노후에는 이런 관계가 특히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배려 하나가 관계의 질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밥자리에서 반드시 살펴야 할 태도는 뒷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없는 사람 이야기를 쉽게 꺼내고
그 사람의 흉을 자연스럽게 보는 태도는 그 사람이 관계의 신뢰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후에는 이런 관계가 특히 위험합니다. 사소한 말이 오해로 번지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밥자리에서 남 이야기를 자주 하고 그 이야기에 묘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보이면 그 관계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태도는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대화가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고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사람은 평소에도 감정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에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주 긴장하게 되고 괜히 눈치를 보게 됩니다. 관계는 편안해야 오래 갑니다. 함께 밥을 먹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미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밥자리는 관계의 시작이자 관계의 시험대입니다. 그 자리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노후의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만나 밥을 먹을 때 마지막으로 반드시 살펴봐야 할 모습은 자기 통제력과 책임의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평소 말로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식사 자리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드러납니다. 특히 술이 곁들여진 자리에서 이 모습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처음에는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며 술을 권하고 웃으며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거칠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그리 단단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노후에는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특히 더 위험해집니다. 젊을 때는 그저 성격이 화끈하다고 넘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화끈함은 피로와 불안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과 가끔 식사를 하던 한 60대 후반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유쾌하고 말도 잘해서 함께 있으면 시간이 잘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이 조금만 들어가면 과거 이야기, 불만 이야기, 남탓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속이 많이 쌓였나 보다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불만의 대상이 점점 가까운 사람으로 옮겨왔습니다. 사회, 가족, 지인, 그리고 어느 순간 함께 앉아있는 자기 자신까지 그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남성분은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밥자리에서 보이던 그 모습이 이 사람의 본 모습이었구나. 식사 자리에서 자기 감정을 걸러내지 못하고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모습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불만은 많은데 그 불만에 대한 책임은 항상 남에게 돌리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음식이 맛없으면 식당 탓이고, 자리가 불편하면 누군가의 탓이고, 분위기가 어색하면 주변 사람 탓입니다. 이런 태도는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문제가 생기면 늘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며 자기 몫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후에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문제는 반드시 공동의 문제가 됩니다. 괜히 도와주다 책임을 떠안게 되고 괜히 이해해주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밥자리에서 불만만 많고 책임지는 말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이 잘 통해 보여도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식사가 끝난 뒤의 태도입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정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계산도 당연한 듯 넘기고 자리를 뜰 때도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관계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받는 데는 익숙하지만 마무리에는 서툰 사람입니다. 노후에는 이런 관계가 특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밥자리는 함께 시작해서 함께 끝내는 자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한쪽만 애쓰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모습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필요할 때는 다정하고 불리할 때는 차갑습니다. 노후에는 이런 관계가 가장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복잡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밥을 함께 먹고 나서 마음이 편한지 아니면 괜히 피곤해지는지 이 느낌이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괜히 기운이 빠지고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그 관계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노후의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늘리는 능력보다 관계를 정리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밥자리에서 보이는 모습은 그 정리를 도와주는 가장 솔직한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를 조용히 되돌아보면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큰일 앞에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소한 자리가 바로 사람을 만나 밥을 먹는 순간입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나누고 태도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잠시 맞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이는 모습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사람인지 아주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노후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용히 털어놓는 진짜 고통은 사람이 있어서 더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춰주느라 지쳤고, 눈치 보느라 피곤했고, 괜히 가까이 두었다가 마음만 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가려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밥자리에서 보이는 여러 모습들은 사람을 판단하라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선입니다. 직원을 대하는 태도, 계산을 대하는 태도, 대화를 나누는 태도, 감정을 조절하는 모습, 그리고 식사가 끝난 뒤의 마무리까지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이 타인을 어떤 존재로 대하는지,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조용히 말해줍니다. 노후의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관계는 반드시 한쪽만 애쓰는 관계로 흐릅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다가 나중에는 왜 내가 이런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는지 자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판단하는데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특히 밥자리에서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그 감정을 애써 눌러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불편함은 당신의 경험이 보내는 아주 정확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아온 분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 느낀 느낌이 대체로 맞더라. 노후에는 이 말을 더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관계를 통해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맞춰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편한 사람과 편한 자리에서 편한 식사를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노후의 삶은 충분히 잘 흘러갑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를 멀리할 뿐입니다. 그 자리에 고요함이 남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자기 자신에게 쓰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리고 그 질을 가르는 가장 쉬운 기준이 바로 밥을 함께 먹었을 때의 느낌입니다. 함께 먹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는지 아니면 괜히 지친 느낌이 남았는지, 이 질문 하나면 대부분의 관계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사람 관계 때문에 마음을 많이 써오신 분들께 작은 기준 하나를 남겨드렸으면 합니다. 이제는 누구를 붙잡기보다 누구를 편안하게 곁에 둘지 스스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 선택은 결코 늦지 않았고 결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의 모습에서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눈은 노후의 삶을 지키는 아주 강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누군가와 식사를 하게 되실 때 음식보다 먼저 사람의 태도를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관찰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